네, 안녕하세요. 한나주식TV입니다. 8월 24일 이 장을 마친 오후 이제 밤으로 넘어가는 시점 전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이날 중화권 증시는요,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홍콩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10%에 가까운 전후 수준에서 급등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중화권의 시황 한번 살펴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네, 우선 중국 본토 증시 3대 지수를 보면요. 상하이 종합지수가 1.07% 상승, 선전 성분 지수는 0.88% 상승, 창업한 지수는 1.12% 상승하면서 거의 0.9% 평균으로 잡고 이 3대 지수가 좋은 흐름으로 장을 마쳤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종목들, 시총 상위 15위 종목들의 흐름을 잠시 보면요. 마오타이가 이날 3.5% 급등, 그 다음에 BYD가 2.92%, 거의 3% 급등, 이제 우량의, 심천의 우량에는 1.92%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상승 장세 주도했습니다. 은행주들은 조금 상승폭을 초중반에는 키웠는데 종가를 볼 때는 0.17% 상승, 이제 건설은행 0.17% 상승, 조상은행 0.6% 상승, 이제 그다음 CATL 중국이 대표하는 배터리 업체 寧德时代 CATL은 0.21%이 강보합 수준에 그쳤습니다. 네, 그 다음에 홍콩 3대 지수 보게 되면요. 항생 지수가 2.46% 급등, 고기기업 지수는 3.21% 급등, 이 레드칩 지수가 0.45% 강보합 수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주요 종목들,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주요 플랫폼 업체들의 주가를 보게 되면요. 하나씩 말씀드리면 오늘 거래량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1위인 텐센트는 이날 9.96% 거의 10% 급등했고요. 메이투안 역시 14.53% 급등, 알리바바 10%, 화이쇼 15%, 샤오미는 4% 정도로 조금 상승폭이 제한, 징동이 이날 15% 급등했는데 이것은 시장 예상치를 웃돈 실적 발표 부분도 이 호재도 반영이 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레디즈가 7.65% 상승, 바이두는 거래량 순에서는 상당히 뒤처지는데요. 아무래도 뉴욕 증시에 상장된 것을 메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홍콩 2차 상장 시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반영하면서 이 거래 순위는 늘 조금 중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날 주가는 기술적 반등과 함께 전반적인 우호적인 장세에 연동이 되면서 8.7% 이렇게 급등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로이터 관련된 시황 뉴스를 보면요. 아시아 증시가 장중에 보면은 랠리를 나타내고 있다.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전일 뉴욕 증시의 이 바운스, 이제 반등하는 그런 좋았던 상승 흐름에 연동이 됐고, 그 다음에 이 미 연준이 자산 매입을 하는 그런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이 테이퍼링에 대한 시장 내 우려가 완화된다는 점이요. 중화권 그리고 아시아 증시의 호재가 됐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장중에 나왔던 기사 이제 시황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항생테크가 6% 급등, 항생지수 2%대의 급등 장세, 콰이쇼우, 징동헬스, 징동그룹 등이 상당히 이 장세의 흐름, 강세장을 주도하고 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중국 본토 증시 시황을 나타낸 것인데요. 전일 반등 장세 이어받는 중국, 이제 중국의 본토 증시 강세의 흐름이었습니다. 주류 종목, 특히 이제 바이주, 후이주 마오타이와 이제 우량이, 이 노주노교 등 이 3대 종목들이 상당히 상승폭을 키웠다는 설명이 있고요. 가용소득 증가로 인한 중산층 확대라는 부분, 전반적인 사회 내에서의 그런 계층 간의 변화 흐름들, 이것이 주류 생산 업체들, 특히 중고가 제품 내놓는 이 주요 업체들의 수요가 확대되는 그런 좋은 흐름 만든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오타이, 우량의 노주노교 등 이 3대 이 주요 업체들이 이 수혜가 기대된다는 기대감과 함께 이날 주가가 기술적인 반등 나타낸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홍콩 쪽의 시황을 보게 되면 항생테크 지수 특히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이는 중국 당국발 규제 강화 이슈로 위축됐던 투자 심리, 특히나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 정책 부분 확정이 된 가운데요. 불확실성이 조금 다소 해소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조성이 됐던 공포 분위기가 사그러지는 모양새가 나왔고
전일 뉴욕 증시의 상승 흐름에 연동된 부분, 그리고 코로나 역시도 조금 상황이 악화되다가 그게 진정되면서 그 부분도 역시 반영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장이 기술적인 반등 나타냈을 텐데요. 어쨌든 증시를 보고 있는, 관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원인을 찾으면서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원인을 갖다 붙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날 한번 주요하게 볼 만한 통화 정책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관련돼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중국의 통화 정책 당국인 중국인민은행에서 금융기관 통화신용 형세 분석 좌담회 개최했는데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소개되어 있었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과학기술 혁신, 친환경 사업 추진, 중소기업 지원, 영세 상공업자, 농업부문 지원 등 이 공동부유, 시진핑의 사상인 그런 공동부유사회, 부의 재분배 이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통화당국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것은 4분기 및 내년 1분기에 일시적인 완화 정책이 나올 것인가, 시장은 그 흐름을, 그 포인트를 한번 주목했던 이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뉴스를 하나 보면요. 이 부분은 제가 발췌한 부분이고 업계 관계자들이 평가한 부분 간단히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업계 관계자는 4분기 민은행에서 재차 지준율 인하로 시장 내 유동성 늘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렇지만 기준금리와 이 지준율을 동시에 인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자는 MLP,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로서 유동성을 어떤 중장기 차원에서 유동성을 지원하는 그런 방식인 MLF의 만기, 그리고 지방채 발행 확대 등은 시장 내의 유동성 흐름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분석을 하면서, 그렇지만 단기간에 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4분기나 단기간적으로 봤을 때 긴축 흐름이 유지되고 완화적인 정책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세 번째 관계자는 연내에 지준율 낮출 가능성 낮다고 볼 수 없다 했는데요. 이 말은 지준율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다만 지준율을 낮추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는 내더라도 기존에 유지하는 그런 긴축적인 통화 스탠스, 통화 정책은 바뀐 것이 아니라고 조금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종목 단위로 해서 보게 되면은 이 징동은 우선 징동.com share soar after beating sales estimates 뭐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예상을 했던 실적을 웃돌았던 징동이었고요. 이러한 것에서 기술적 반동 연동한 흐름과 함께 이 호재로 작용한 것이 실적이 좋았다는 점을 이렇게 반영한 것 같습니다. 상승폭을 특히 갭 상승으로 시작했고 상승폭을 확대했던 오전 장세의 흐름이었고 이날 10% 이상의 폭등, 급등하는 장세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네, 이날 바이두 역시 갭 상승으로 장을 시작했고요. 7, 8%대 급등 장세 연출했습니다. 갭 상승 개장한 이후에 상승폭을 확대했고 최근에 주목할 만한 이제 재료라고 볼 수 있는 것은 10억 달러 수준의 달러화 채권 발행을 이제 공시한 바가 있는데 시장 내 관심이 상당히 높았다는 점은 이 바이두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시장 내의 기대감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AI 반도체 칩인 2세대 쿨룬 양산화 시작한다는 소식이 상당히 이 회사 자체적으로도 호재이고 시장에서도 상당히 주목하는 재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존의 1세대 쿨룬보다도 성능이 상당히 제고됐다는 부분을 발표했고 AI 총에서 이 관련된 임원이 이 소식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호재로 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날은 기술적인 이제 반등과 함께 이런 호재들이 묶이고 시장 내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좋았다는 것에서 상당히 반등폭을 키운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날 텐센트도 상당히 좋은 흐름인데요. 최근에 3거래일 동안 흐름이 좋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소폭 상승, 이제 2거래일 전 소폭 상승에 갭 상승한 후에 조금 상승분을 반납했던 전일 장세, 이날 역시 갭 상승한 후에 상승분을 조금 더 확대했던 최근 3거래일 오름세 장세 유지하고 있는 텐센트의 주가 흐름이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뉴스는요. 3거래일 연속해서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면서 시장 내 텐센트 투자 심리 회복에 상당히 기여를 했던 회사의 이제 발빠른 행보였다. 그렇게 시황 기사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콰이쇼가 이날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콰이쇼에 대한 대량 매수세가 감지된다는 시황 뉴스가 속속들이 체크됐습니다.
한 번 거래하는데 75만 주, 그 다음에 160만 주, 이렇게 대량 거래가 유통시장에서 나왔는데요. 저가 매력이 나오는 가운데 큰 손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이날 거의 15%, 이 장중에는 거의 9%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15% 이상으로 가는 수준까지 상당히 이 상승분을 키웠던 이快쇼였습니다. 또 하나 소식은 여기 나오는 어떤 한 업체와 소설 관련해서 플랫폼 업체로 볼 수 있고요. 그런 업체와 함께 전략적인, 아주 심층적으로 전략적인 사업 제휴 체결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두 업체 간의 사업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 반영됐던 부분 역시 호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는 것은요, 이제 중국 본토 증시에서의 수급 흐름, 이제 중국 본토와 홍콩 간의 대내외 수급이나 흐름, 자금의 움직임 한번 볼 수 있는 이제 데이터인데요. 북향 자금이 53억 위안 순유입, 그 다음에 남향 자금이 22억 위안 순유입했습니다. 이 말은 서로 매수세가 상당히 나오면서 중국과 본토, 이제 홍콩 간의 수급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북향 자금은 외국인들이 중국 본토에서 매수세를 확대했다는 얘기인데 53억 위안 상당히 규모를 키웠던 외국인 매수세였고요. 남향 자금은 중국 본토의 투자자들이 홍콩에서 순매수 진행했다는 점, 중국 본토에서도 역시 홍콩에 상장된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세를 확대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차거래 수급 흐름이 상당히 좋았던 가운데 이날 중화권 증시에 훈풍이 부는 모습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증시를 간단히 한번 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의 상끌이 매수라고 볼 수는 있는데 외국인이 조금 이제 매수세를 조금 줄였다가 장 후반 가면서 조금 확대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했고요. 역시 개인들이 순매도를 하면서 이날 지수는 급등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전일에 이어서 국내 증시도 상당히 괜찮은 흐름을 보였던 장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주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모레, 그러니까 8월 26일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를 개최하면서 기준금리 동결을 할지, 기준금리 인상할지 보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원래는 8월 중에 기준금리 올릴 수 있다 했는데요.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코로나 델타 변이의 지속적인 확산 분위기, 그리고 부채에 대한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한 가운데 채권 전문가 67%가 금통위 8월 기준금리 동결 전망했습니다. 동결하는 입장이 더욱 강해진 것이고요. 최근 내 시장 불확실성을 한 번 더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매체에서는 금통위 동결 인상 전망이 팽팽하다. 그렇지만 최근에 스탠스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동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입장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더 힐이라는 매체에서 나온 소식을 보면요. 오전이나 새벽쯤에 나온 소식인데 뉴욕장 마치고 나왔던 소식인데 미국 증권감독당국인 SEC가 뉴욕 증시 IPO를 희망하는 중국 차이니스 컴퍼니에 대해서 중국 기업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 공개 요구 사항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진작에 그랬으면 그렇게 규제를 강화하면서 IPO 할 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태가 불거진 후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요. 결국에는 미국 당국이나 미국의 여러 업계, IB들이나 역시도 이 중국 기업들을 자신들의 돈벌이에 사용했고 M1, 이 투자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한 것이 아닌가.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사전에 경고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안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살펴본 내용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하면요. 중화권의 증시 24일 급등 장세 마무리했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상승 흐름 연동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악재 일부 해소도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이 됩니다. 4분기의 부분적 완화 정책 기대감도 조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슈였고요. 하락 장세로 인한 기술적인 반등 부분도 있었습니다. 주요 정책 발표로 인해서 사실 불확실성이 해소된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요소인데요. 주식시장이라는 곳은 어떤 재료에 대해서 선반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고려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정책적인 불확실성의 이슈는 이미 선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지금의 기술적 반등이 추세적으로 오름세 갈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급적으로 대량 매수세가 유효했고요. 결국엔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이날 중화권 증시 상당히 좋았다고 해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낙폭과대 종목 위주로 매수세가 확대됐고 이러면서 급등 장세 연출됐던 이날 중화권 증시였습니다.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뭐 간접적으로 저도 뉴스나 그런 것을 토대로 보지만 예전에 경험했던 부분이나 시장 내 흐르는 그런 조율되는 분위기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중화권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히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며 4분기에 조심스럽게 그리고 올림픽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완화적인 스탠스로도 한번 돼갈 수 있다는 걸 조심스럽게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상의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시장이란 것은 결국 대응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으니까 차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자세로 한번 임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빠르게 좀 캐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마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외국인은 중국 본토에 돌아오는 모습 나왔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틀간 오름세로 조금 안정을 찾는 모습이란 점 말씀드리고요. 26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올릴지 안 올릴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은 2대1로 기준금리 동결이 우세하다는 상황, 이 관계된 금융 경제 부문의 기자들이 전하고 있었습니다. 불확실한 대내와 환경 여파로 기존 8월 금리 인상 우세가 조금 수그러든 상황으로 한번 해석하시면 좋겠고요. 24일 기관들의 매수세가 나온 상황인데 이것을 기준금리 동결 베팅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관들이 이날 이제 주식시장에서 매수세 나왔다는 부분을 한번 보면 좋겠고요. 최근 수출 지표도 좋게 나오고 이 테이퍼링 우려도 좀 완화된 상황에서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국내 증시 최근에 조정폭이 과대했는데 어떻게 상황 전개될지 반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내일장 추이를 통해서도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내 증시의 흐름을 트래킹하면서 주목해야 되는 상황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요. 제가 한번 공동 부유라는 부의 재분배를 두고 이런저런 생각이 나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공유해 보고자 준비한 페이지고요. 그냥 참고로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 공동 부유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부의 재분배에 함께 부와 번영을 누린다. 중국 국민들에게 모두 함께 부와 번영을 나눠주겠다. 어느 정도는 이상론적인 구호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요, 상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전해진 여러 매체나 알려진 사실을 토대로 하면 태자당이라고 해서 정치 권력 아버지 시중신 부총리의 그런 정치 권력을 세습하면서 뭐 아베도 그렇지만 이렇게 조금 부모덕을 본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칭화대를 졸업했는데 학사로는 화학을 전공했고 그 다음에 법학 박사를 받았다고는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공계와 이과와 이제 문과를 함께 공부한 통합적인 인재로 보면서 상당히 종합적인 사고력을 갖췄지 않나 그렇게 한번 추측해 볼 수 있고요. 어린 시절 반동 분자로 그렇게 낙인 찍히면서 시골로 이제 낙향하거나 귀양살이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의 그런 배경 하에서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부분 상당히 배경 부분에서 개인적인 역사 그리고 중국을 이끌고 있는 수장으로서의 역할에서 그 어린 시절의 배경을 이제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또 재미난 내용은요. 중앙일보에서 대필 의혹도 나왔었는데 이 법학 박사 받을 때 시진핑은 빈곤 전문가 탈빈 논문으로 박사학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토대로도 지금 나오는 부의 재분배라는 이 부분을 이 시진핑의 어린 시절부터 관심을 가지지 않았나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자료이고요. 이렇게 개인 배경을 생각하면 현재 이 공동부유, 이 부의 재분배라는 이 개념 자체는 시진핑이 젊은 시절,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상주의적인 성향이 나오는 것은 자신 개인적인 배경도 들어가 있다는 부분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부의 재분배 부분은 2025년까지 어쨌든 법령으로 나온 상황이니까 중국 사회 전반을 이끄는 기조가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에 따라서 플랫폼 기업들이 상당폭 조정을 받았는데 이날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고요. 이 법령이 발표된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이제 확실하게 재료화 소화됐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악재로 완전히 소화됐을지 아닐지는 이후의 추이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트래킹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책적인 기조 변화, 시장 전문가들이 사전 인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이 먼저 들었고요. 사실 이해관계로 얽힌 인간관계에 밥그릇 다툼으로 점철되는 우리들의 일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시장 관계자들 알면서도 설마 하면서 이 중화권 종목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안고서 여기까지 이어진 것은 아닐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사후 약방문, 이 일이 발생하고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결과적으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면
물을 뒤엎고 나서 쏟고 나서 해결하려면 아무 일도 안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상황이 이어진 것 같고요. 돈벌이 위해서 서로 미국이든 중국이든 서로 문제 삼지 않다가 이제 미중 갈등이 확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편가르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부분도 부분적으로 반영되다가 이렇게 악재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정책 기반자들의 권력 보존과 세력 유지, 결국은 정치권의 그런 입김이 나오고 정치권 간의 세력 다툼이 나오면서요. 이 시장 자체의 변동성을 키우는 걸 볼 수 있고 이것이 전반적인 글로벌 금융시장에 이제 찬물을 끼얹는 양상으로 이어진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비유를 들어서 11번부터 15번을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요. 조금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이 호실적을 내는 기업, 이제 플랫폼 기업들, 중국 기업들, 그렇지만 독과점이나 나쁜 행태를 하면서 규칙을 안 지켰던 이 중국 플랫폼 기업들을 공부만 잘하는 학생, 그런데 인성이 제대로 박혀있지 않은 학생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만 잘하는 학생에게 교칙에 따라서 인성을 갖추도록 압박하는 학교가 최근의 공산당의 어떤 기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권 당국이 최근 발표했던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이제는 중국의 플랫폼 기업이나 뉴욕에 상장하려는 중국 기업들을 교환학생으로 비유를 하고 미국에 오려면 상세 정보 제공하라는 식으로 압박을 하는 것이 미국 학교, 미국 증권 당국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산당은 보면요,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자신들이 잘하는 이 플랫폼 부분에서만 이렇게 좋은 성적, 호실적 내면서 사회의 부가가치를 다 뺏어가지 말고, 이제는 특정 과목 성적만 좋은 이 플랫폼 기업 학생에게 공부 안에서 못했던 그런 과목, 첨단 산업이나 새로운 반도체, AI 반도체나 아니면 산업 이제 공급측 개혁에 관련된 그런 기업 부재 이제 섹터 부분에 있어서도 공부를 조금 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쳐라. 그리고 학교, 이 중국 전반적인 이 중국이란 나라의 위상을 드높이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명령조로 강하게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국 기업으로선 답답한 입장일 텐데요. 그렇지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하면서 로마에 있다면 로마법을 따르라.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공산주의 계획 경제 맹점은 사실 이것이 생각대로 되면 되겠지만 인간의 이기주의로 돌아가는 이 경제나 사회 구조를 배제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런 점이 있었는데요. 현실과 간극이 상당히 큰 이상주의적 발상인데 이 그 빈 공간을 현재 이 기술이 첨단 기술력 AI 기반으로 한 첨단 기술이 메꿀 것이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상당히 한번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인류 생활 전반이 급변하는 등 이 패러다임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인데요. 규정 관점으로는 수용할 수가 없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식과는 상당히 기술 간에는 이 두 개 사이에서는 격차가 확대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간극을 좁히는 실험을 하는 중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실험이 가능한 것은 일당 독재로서 중국 공산당이 가진 그런 권력이나 힘은 다른 나라의 체제와는 조금 다른 특별화된 차별화된 양상을 보이니까요. 이런 상명하달 방식으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미의 빅 브라더 사회, 이 감시를 하는 그런 사회가 한층 가까워진 점, 만약에 중국이 이 실험을 성공을 한다면 이것이 동아시아를 비롯해 아시아 전반의 패러다임 체인저로 또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은 수입이 되는 경향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이념 체제도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조금 조심스럽게, 공포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중장기 관점에서 상명하달식으로 빠르게 이 정책을 실행해 가는 중국의 이런 추진력 등에 현재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미권을 비롯해 주요 국내 언론들 중국을 까면서 중국을 이제 욕을 하는데 감정적인 호소나 중국이 잘못하고 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가 않고요. 결국에 이제 결과가 만들어지고 중국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통해서 우리한테 미칠 악영향 그리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좋은 점은 무엇인지를 잘 대조를 해보면서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식으로 국내 언론도 이 중국의 소식을 조금 심층적으로 세부적으로 산업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변화하는 양상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중국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모르고 있다. 그런 아쉬움을 느끼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 주식 팁이었습니다. 중화권 이 8월 24일 증시에서 플랫폼 기업들 급등했다는 소식 그 시황 좀 전문적으로 한번 전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내피셜이 들어간 저 개인적인 의견 뭐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던데 한번 참고하시면서 중국 사회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유익한 영상이었으면 합니다. 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시청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을 또 잘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